안녕하세요, 그로장입니다. 저희 사무실 바로 앞에 버스 정류장이 있는데요. 오늘은 문득 버스 측면에 광고가 눈에 보여서 살펴보니 제가 공인중개사 준비를 하면서 강의를 들었던 인터넷 강의 광고였습니다. 사실 저는 공인중개사가 되어야겠다 또는 공인중개사를 나의 직업으로 해야겠다라는 생각은 특별히 없었습니다. 실직을 하고 생활유지를 하기 위해서 하루 12시간 이상 아르바이트를 할 때 뭔가라도 준비하지 않으면 불안했기 때문에 시작한 게 영어회화 공부와 공인중개사 자격증 시험 준비였는데요. 영어회화는 현재도 열심히 공부 중이고요. 부족하지만 이제는 영어로 된 드라마는 자막 없이 어느 정도 이해하면서 볼 수 있는 정도는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뜻하지는 않았지만 보시는 바와 같이 자격증을 따고 공인중개업의 길로 들었었습니다. 제가 나중에 공인중개사의 수입이나 공인중개사업에 관련된 다양한 내용들을 말씀드리는 시간을 마련하겠고요. 오늘은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는 대표적인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과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험에 대비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직접 학원에 나가서 공부를 하는 방법이 있겠고요. 두 번째는 인터넷 강의를 통한 학습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독학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제가 볼 때 독학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면 학습 능력이 매우 뛰어난 분이시기 때문에 차라리 감정평가사나 법무사와 같은 보다 어려운 자격증 시험을 학원에 다니면서 준비하시면 분명히 좋은 성과가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학원에 나가서 수업하는 것과 인터넷 강의는 동일한 수업 커리큘럼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보통의 인터넷 강의가 학원에서 수업이 진행되는 것을 녹화해서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현장에서 하는 것이 조금 더 학습에 집중할 수 있다는 것과 강의 중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강사님께 직접 질문해서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이죠. 인터넷 강의도 물론 질문과 답변을 할 수 있지만 시간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다소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강의와 현장 학습의 가장 큰 차이는 현장 학습의 경우 함께 공부하는 동료들이 있어서 여러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점인데요. 수강하는 분들 중에는 필드에서 경험이 많은 실장님들도 계셔서 자격증 취득 후에 어떤 식으로 실무를 접하게 될지에 대해서 미리 정보를 얻으실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에 반해 인강은 오로지 혼자 진행하기 때문에 넓은 바다에 조각배를 타고 홀로인 듯한 느낌이 들 때도 있죠.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인강을 선택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저도 그랬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해야 하는 경우는 한가롭게 학원에 나가서 수업을 듣기가 여유치 않죠. 인강의 장점은 내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만큼 진도를 나갈 수 있고 또 시간이 없으면 2배속, 3배속으로 수강하며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저도 보통 1.5배속이나 2배속으로 강의를 집중해서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도 이맘때쯤이면 심화과정이라고 해서 강의를 진행하는 학원마다 과정의 명칭이 조금씩 다르겠지만 동일한 과정은 3번 정도 반복 학습을 하고 있을 시기인데요. 그럼 지금부터 과목 및 커리큘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에 관련된 과목으로는 부동산학 개론, 민법,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에 관한 법령 및 중개 실무, 부동산 공시법에 관한 법령, 부동산 공법으로 총 5과목입니다. 대부분이 법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부동산 중개 행위는 일반적인 상거래 행위에 비해서는 보다 전문적인 지식과 엄격한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생활을 영위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사법의 내용인 민법을 포함해서 보다 전문적인 부동산 관련 법률에 관한 지식이 바탕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분들은 처음 공부하실 때 이러한 법률 용어와 표현 그리고 법률적 사고에 대한 어려움이 있기 마련인데요. 그래서 보통 11월에 개강하는 기초학습 과정에서는 이러한 용어 설명 및 기초 개념에 대한 이해를 돕는 방향으로 수업이 진행됩니다. 본격적인 수업을 위한 준비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학습할 준비가 되면 1월에서 2월의 기본 과정이라고 하는
학습 과정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때는 각 과목별로 비교적 난이도가 낮은 내용이나 문제에 대한 학습이 집중적으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3월에서 4월이면 다시 교재의 처음으로 돌아가 중급 이론 과정을 새롭게 시작하는데요. 이때는 보다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학습을 하게 됩니다. 문제의 난이도도 조금은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5월에서 6월에는 핵심 과정 혹은 심화 이론 과정이라고 해서 난이도가 가장 높은 내용이나 출제가 예상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뤄지게 됩니다. 그리고 7월부터 8월 정도에는 문제풀이 과정을 통해서 그동안 학습했던 내용들을 정리하게 됩니다. 시험을 앞두고 9월부터는 실제와 비슷한 상황에서 모의고사를 치르는 것으로 시험 준비를 완료하게 되죠. 이상으로 공인중개사를 준비하는 방법, 과목, 커리큘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합격 기준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은 부동산학 개론과 민법 및 민사특별법의 두 개의 과목을 묶어서 1차, 그리고 나머지 중개사법 및 실무, 부동산 공시법 및 세법, 부동산 공법으로 묶어서 2차로 나누어서 보는데요. 실제로 시험은 1, 2차 시험을 동시에 보게 됩니다. 과목당 40점 이상을 넘어야 꽈락을 면할 수 있고 평균 60점 이상을 넘어야 합격을 할 수 있습니다. 1차, 2차 시험에서 모두 합격 기준을 넘어야 하지만 1차 시험만 합격 기준을 넘으면 차기 시험에 한해 1차 시험이 면제됩니다. 만약 2차 시험만 기준을 넘었다면 1, 2차 시험을 다시 보셔야 하십니다. 쉽다면 쉽고 어렵다고 하면 어려운 것이 공인중개사 자격증 시험 준비인데요. 주위를 둘러보면 한 6개월 정도 공부를 하시고 합격한 분들도 계시지만 반대로 3, 4년 이상 준비하시는 분들도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합니다. 잘 준비하시고 모쪼록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는 중개사의 전망, 수입에 관련된 내용으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